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성로입니다. 모닝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모닝이라는 차는 20살의 그 아련한, 굉장히 좀 풋풋하고 처음 사회에 나와서 내 돈으로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차를, 내 생애 첫 차를 살 수 있었다는 굉장히 그 좋은 아련한 기억과 더불어 2017년도 말에는 투자해놓은 회사에 유일하게 한 명 있던 출연자가 이 모닝 리뷰를 끝으로 갑자기 빤스런을 해버리는 그런 좀 안 좋은 기억으로도 남아있는데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닝에 대한 안 좋았던 기억은 뭐 잠시 뒤로 하고, 제가 20살에 모닝을 첫 차로 처음 샀을 때 그 기억과 느낌을 좀 살려서 15년이 지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모닝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 이 차는 모닝 터보예요. 터보. 이 모닝 터보는 또 어떤 느낌인지, 어떤 차인지 한번 제가 최대한 느끼는 대로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면 갈수록 환경 규제가 심해지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주차 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혼자 운전을 하고 다니실 일이 너무나도 많고 굳이 큰 차가 필요 없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경차만큼 사실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자동차가 또 없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경차는 세제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정말 좁은 골목길을 다닐 때도 타보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정말 경험해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을 줍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 라인이 좁은 그런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기도 해요, 그때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낮은 가격이겠죠. 이 착한 가격이 제가 20살 때 느꼈던 것처럼 사회초년생들이 처음 첫 차로 접근하기에 너무나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운전하기도 편하고, 초보 운전들이. 이런 많은 이유들 때문에 저는 사실 경차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모닝 같은 차량이나 레이 같은 차량에 LPI 엔진, 터보 엔진, 바이퓨얼 엔진, 그렇게 엔진 베리에이션들도 많아지는 거를 보면서 이 경차 시장이 점점 더 확대가 되는구나, 좋은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이 차 리뷰를 준비하면서. 제가 2004년도, 물론 15년 전이긴 해요, 15년 전이긴 하지만 모닝 SLX 등급이었어요. SLX 등급 풀옵션, 모든 옵션을 다 때려놨어요. 그래서 뭐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투톤 가죽 시트, 알루미늄 15인치 휠, MP3 CD 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 풀옵션이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 차량 가격이 풀옵션이 900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15년 전 모닝 풀옵션이 9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19년형 모닝 터보 풀옵션 리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얘도 마찬가지로 풀옵션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풀옵션인데 가격이 1,700만 원이더라고요. 자, 물론 자동차 가격이라는 게 다른 모든 재화들과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하는 그 비율에 맞춰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가격이 상승된 요인에 대비해서 실제로 상품성이 얼마나 좋아졌느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최종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이 지금 가격 인상폭, 현재의 모닝의 가격이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뭐 물론 눈으로 보기에 예전에는 없던 이 7인치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도 생겼고요, 그리고 요 옆에 사이드 에어백도 추가가 됐어요. 엔진 같은 경우도 이제 입실런 엔진을 사용하다가 카파 엔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디자인이겠죠. 뭐 1세대 모닝도 그 당시에는 나름 굉장히 귀여운 디자인이었는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귀엽기도 하고 실제로 이쁘게 생겼어요. 그 경차만의, 작은 차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잘 버무려서 이쁘게 만들었다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야. 정말로 방금 말씀드린 게 다예요. 15년 동안 가격이 2배가 됐는데, 가격이 2배가 되는 동안 바뀐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게 전부 다예요. 자, 경차가 한때는 한 해에 18만 대가 팔렸어요. 18만 대. 18만 대가 팔리다가 최근 들어서 한 해에 10만 대도 넘기지를 못해요.
판매량이 반으로 급감한 거예요.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동안 가격이 2배가 되면서 겨우 이런저런 눈에 좀 보이는 그런 요소들 조금씩 바꿔가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결과 판매량이 반토막이 났고, 그 반토막 난 판매량이 결국에 소비자들이 이 1,700만원짜리 모닝에 대한 상품성을 어떻게 평가했느냐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이 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들은 매해, 그리고 뭐 풀모델 체인지가 될 때마다, 페이스리프트가 될 때마다 조금씩 가격을 인상시킵니다. 하지만 그 가격 인상 폭이 새로 바뀐 자동차에 새롭게 들어가 있는 옵션들, 좀 더 좋아진 상품성, 그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충분히 합리적이다라고 소비자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음에도 이전보다 더 많은 판매고를 기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델 체인지가 되고 더 많은 신기술을 넣어주고 나서도 가격 인상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 실제로 이렇게 운전을 해봐도 제가 15년 전에 탔던 그 모닝과 너무나 똑같은 주행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100km 정도의 속도에서 핸들 유격이 너무 심해서 고속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1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아니, 15년이 지나고 얼마나 많은 부품 단가들이 저렴해졌을 텐데, 심지어 가격을 2배씩이나 올렸으면은 이 MDPS는 어떻게 좀 이건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모닝 이 카탈로그에 보면은 얘네가 되게 자랑스럽게 써놓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 토크 벡터링이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그 토크 벡터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디와 프레임 세팅이 괜찮게 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자도 모르게 오버페이스를 타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해서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가 발생하게 됐을 때, 그때 브레이크로 토크를 제어를 해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차체의 자세를 유지해주는 장치가 토크 벡터링이에요. 그런데 모닝에는 그런 기능이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간 튜닝을 강하게 하고 이 차를 언더가 나거나 오버가 날 때까지 밀어붙여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바디 강성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고속주행 시 그리고 코너링 시에 상당한 불안감으로 다가옵니다. 지금도 이렇게 높지 않은 속도에서 코너를 감으면 바디가 이렇게 감기는 게 느껴져요. 감기는 게. 그 감긴다는 표현은 바디가 비틀어지는 게 느껴진다라고도 지금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토크 벡터링이 작동하는 그런 한계 영역까지 가기 이전에 이미 속도를 많이 줄이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차예요. 여전해요. 그리고 그 바디가 감길 정도로 바디가 물러 터진 진짜 그 강성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연체동물 같은 느낌이 나는 그 바디 강성은 방금같이 이런 짧은 코너를 돌 때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턴을 조금만 과격하게 해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요. 한 80km에서 100km 정도의 속도로 옆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댐퍼가 소프트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가 3세대에 와서 초고장력 강판을 뭐 몇 %를 사용을 하고 뭐 구조용 접착제를 몇 미터를 발랐고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는데, 그게 도대체 다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기아가 주장하는 대로 만약에 초고장력 강판과 뭐 구조용 접착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충돌 테스트 결과에서라도 좀 유의미한 성적이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충돌 테스트 결과를 보더라도 15년 전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심지어 동급 모델인 스파크보다도 2단계나 떨어지는 성적이 나와요. 얼굴은 거의 헤드샷이야. 운전석이랑 조수석 안전 테스트 했는데 이 더미들 얼굴이 다 빨간색이야. 시속 50km로 정면 충돌을 했을 때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 있는 사람의 이 얼굴, 머리를 보호하지 못한대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운전을 해봐도 15년 전에 타던 모닝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격은 2배. 이게 우리나라 경차의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물론 비교하기는 싫지만 일본 경차들 보면 요즘에 정말 괜찮은 가격에 옵션 모닝보다 훨씬 더 좋아요. 차선 중앙도 유지하면서 가요. 뭐 충돌 테스트 결과가 더 좋은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현대 기아가 독식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물론 스파크도 많이 판매돼요. 스파크도 많이 판매되는데 애초에 우리나라는 이 모닝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경차 시장이다 보니까
모닝이 당연히 시장의 파이오니어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입지를 아직까지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래도 한국에서 차는 현대기아 차지, 그리고 뭐 경차 하면 뭐 모닝이 제일 오래된 거 아니야? 야, 모닝이 아주 옵션도 제일 좋더라, 야 제일 이쁘더라, 이런 거 하나 가지고 계속 지금 15년째 울가먹으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사이에 가격은 2배가 되고 판매량 반토막 나도 싸요. 내가 봤을 때는 반토막도 좀 아닌 것 같아. 반에 반토막 나도 기아는 할 말 없어요. 심지어 모닝은 자기들이 직접 생산하지도 않잖아. 동이자동차에 맡겨가지고 위탁 생산을 해요, 모닝은. 그리고 심지어 그 동이자동차는 조립라인에서 정직원 근로자를 채용하지도 않아. 솔직히 얼마나 남는 게 많겠어. 얼마나 남는 게 많은 차를 15년이나 팔아먹었는데도 아직도 충돌안전 테스트에서 최하 등급의 성적을 맡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고 가격은 2배로 올리고.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해 먹어도 어느 정도 당연히 이해할 수 있어. 기업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해도 적당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대중교통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차 같은 차량은 우리 서민들의 좀 발이 되어주는 그런 차량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사회초년생들이 큰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 기아가 우리나라의 그런 좀 정책적인 이슈로 모닝이란 차를 지금까지 많이 팔아먹었으면, 막말로 나라에서 야 모닝 사이즈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경차 혜택 줄게, 이런 거 안 했으면 모닝을 지금까지 이만큼 팔 수 있었을까? 못 팔았겠지. 그런데 그렇게 대국민적인 지지와 정책을 지원받았으면 좀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재투자는 해라. 사고 나도 크게 안 다칠 수 있게, 그리고 아무리 작은 차라도 운전하면은 좀 이렇게 탄탄하고 안정감 있는 주행을 할 수 있게 제발 좀 재투자 좀 하자.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은 터보 모델이고 풀옵션인데 썬루프가 빠져 있어서 가격표를 보니까 미스테리예요. 가장 비싼 터보 모델에, 가장 등급이 높은 터보 모델에는 썬루프를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또 뭐하는 지랄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일반 5 시리즈에는 썬루프가 있고 M5에는 루프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카본 루프를 넣었다, 그래서 썬루프가 없어, 이것도 아니야. 그냥 터보 모델은 노멀보다 한 100만원 더 비싼데 얘는 썬루프를 선택을 못하게 해놨어요. 이거는 추정인데요. 어쨌든 기아가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스파크를 가장 의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충 때려보니까 이 터보 모델 풀옵션에다가 썬루프까지 만약에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가격을 더 해보니까 한 1770만원인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스파크보다 조금 비싸져요, 스파크 풀옵션보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야 우리는 풀옵션인데도 터보 모델도 풀옵션을 다 넣어도 스파크보다 싸 라는 이 마케팅적으로 쓸 수 있는 이 워딩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썬루프를 옵션에서 뺐나.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억지스럽고 유치찬란하고 말도 안 되는 애들 장난치는 것 같은 발상일 수 있으나 정말 그거 말고는 유추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왜 터보 모델에는 썬루프를 못 넣게 해놓은 건데? 왜? 이거 혹시 뭐 다른 이유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근데 진짜 궁금해. 자, 이 차량의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중간에 뭐 CVT로 갔던 적도 있는데 다시 4단 오토로 왔어요. 4단 오토로 왔고, 엔진이 터보 엔진이잖아요. 얘는 좀 모닝 터보 모델이니까. 자,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대가 만든 이 1000cc 카파 터보 엔진은 정말 괜찮은 엔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환경 규제, 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운사이징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이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제조사들이 배기량을 줄이고 더 줄이다 못해서 어쨌든 한 기통당 최소한으로 필요한 배기량이 있는데, 그리고 그 한 기통당 최적의 배기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500cc. 그래서 4기통에 2000cc, 6기통에 3000cc, 8기통에 4000cc 이런 엔진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배기량만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리다 못해서 기통수까지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통수를 잘라냈을 때 가장 크게 발생하는 문제는 딱 하나예요. 진동. 이 엔진 기통수에 따른 진동은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12기통 엔진이다. 그러면 동그란 자전거 바퀴를 생각을 하셨을 때 땅바닥에 닿는 면적이 12포인트인 거예요. 그리고 8기통 엔진은 8포인트, 6기통은 6포인트, 4기통은 4포인트. 자전거 바퀴가 한 바퀴가 굴러가는데 땅바닥에 닿을 수 있는 포인트가 4군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전거 바퀴가 떡떡떡떡 하면서 엄청 큰 진동과 함께 굴러가겠죠. 반면에 12기통을 생각해보면 바닥에 닿는 포인트가 12포인트나 되기 때문에 4포인트밖에 안 되는 4기통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전 질감이 좋다고 하는 거고, 소음이 없고 진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3기통이야. 한 바퀴를 굴러가는데 딱 3포인트밖에는 땅바닥에 닿는 면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GDI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또 GDI 엔진이기 때문에 고압 펌프가 돌기 위한 그 딱딱딱딱딱딱딱딱 크랭크샤프트가 고압 펌프를 치는 그 딱딱딱딱 거리는 소리가 계속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악조건을 다 감안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엔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조용해요. 그리고 진동도 사실 모닝 4기통 입실런 엔진 탈 때랑은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사실 요즘에 3기통 엔진을 생각보다 지금 양산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미니 쿠퍼가 요즘에 3기통 엔진들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완전히 존망한 그 슈퍼카로 유명한 그 BMW i8 같은 경우에도 3기통 엔진이 들어갔고, 뭐 BMW에서 신형으로 나오는 뭐 X1 그리고 뭐 액티브 투어러 이런 차들 다 3기통 들어가고요. 의외로 지금 현재 3기통 엔진을 쓰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i8 3기통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꼴에 비싼 차라고 3기통 엔진을 넣어놓고 이 3기통 엔진의 말도 안 되는 큰 진동을 잡아내기 위해서 밸런스 샤프트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진동을 상쇄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한 흔적들도 보이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단촐한 구조거든요. 이 밸런스 샤프트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3기통 엔진에 터보 걸고 GDI 뭐 크랭크 옵셋을 조금 빼가지고 진동 억제를 좀 했다고는 하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엔진 진동으로만 본다면 미니 쿠퍼에 들어가 있는 3기통보다도 훨씬 진동과 소음이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얘가 지금 100마력의 17토크인데 이 토크 자체가 약간 그 디젤 엔진들처럼 굉장히 저 RPM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나와요. 물론 최대 토크가 17토크라 가지고 좀 귀여운 수치이긴 한데 그 17토크가 완전 저 RPM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토크발로 타는 맛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 터보 엔진이. 거기다가 이 미션 기어비까지 굉장히 느슨하게 세팅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최대 토크가 나오는 이 저 RPM 영역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면서 운전할 수 있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모닝을 타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게 연비였거든요. 연비가 너무 안 나오는 거야 정말. 물론 좀 밟고 다녔죠. 근데 좀 밟고 다녔다는 게 모닝을 타고 밟아봤자 얼마나 밟았겠어요. 그냥 고속도로에서는 100에서 130 정도? 그 정도 다닌 거야. 그리고 시내에서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밟고 다니고. 근데 문제는 애들이 힘이 없으니까 계속 RPM만 올리는 거예요. 계속 다운시프트야. 계속 다운시프트해서 RPM이 계속 4,000, 5,000, 4,000, 5,000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에는 고속주행을 하면 연비가 더 떨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는 탈 때. 그런데 얘 지금 기어비가 진짜 얼마나 느슨하게 세팅됐냐면 지금 모닝인데 80km에서 RPM이 1800이에요 100km에서도 2100이에요 2100. 그런데 이 터보 엔진 덕분에 모닝을 타고 그냥 2100 RPM에서도 악셀에 살짝만 발을 이렇게 쭉 갖다 대면은 토크발로 가속이 돼요. 이게 원래 NA 모닝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운전 방법이거든요. NA 모닝에서는 난 가속을 해야겠다, 저 차 답답해, 추월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일단 풀악셀, 그러면은 RPM은 쫙 올라가는데 분명히 RPM은 올라가 있고 분명히 엔진이 터질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 차는 그대로 있어. 원래 그게 모닝인데 얘는 차주분이 이 차량을 타고 출근을 하시면 연비가 평균 20km가 찍히신대요. 시내 주행 반, 고속도로 반반씩 섞어서.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운전을 하시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타보니까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모닝 일반 NA 모델을 가지고 나는 고속도로에서 60km, 70km로밖에 안 다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좀 답답하지 않게 다니시는 편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모닝 터보가 연비도 더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 카파 엔진이 사실 뭐 1600cc로 해서 아이오닉이나 니로 하이브리드에도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그 엔진이에요. 사실 거기서 배기량만 줄이고 한기통 잘라내면, 그리고 여기다가 터보를 붙이면 카파 터보 엔진 1000cc가 돼서 지금 여기 모닝에 들어가는 거고, 사실 이 똑같은 엔진이 조금 튠돼서 기아차 스토닉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해외에서는 뭐 i10, i20 뭐 이런 차량에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모닝 터보에 들어가 있는 이 카파 1000cc 터보 엔진은 정말 작은 사이즈에 내구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차주분이 분명히 좀 달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차 주행거리가 4만이 넘었거든요. 4만 넘어간 상태까지 엔진 오일은 물론 잘 교환하면서 타셨대요. 그런데 엔진 트러블도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시고, 그리고 해주파라고 이 경차들 가지고 이제 레이싱 나가는 팀이 있어요. 해주파 대표님이 이런저런 경차 관련 뭐 언더바부터 시작해서 뭐 릴레이들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제품 만드시고 또 하시는데, 그래서 해주파에서 경기 나가는 모닝 터보 엔진들을 제가 상태를 좀 물어봐도 이 엔진의 내구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걱정을 하신 적이 딱히 없고 속썩인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현대가 이 카파 엔진 만드는데 뭐 몇 년 동안 5천억 들었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돈 들인 가치를 지금 충분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아가 이 모닝 터보 모델을 올해 5월부로 단종을 시켰어요. 제가 봤을 때는 판매량이 안 나와서겠죠. 그런데 또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다시 출시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잘 만든 좋은 엔진 가지고 모닝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런 괜찮은 엔진 들어간 만큼 제발 바디나 프레임에도 이제 좀 투자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토크 벡터링 같은 거 안 넣어줘도 되고, 심지어는 이 조그만 차 후방 카메라 뭐가 필요하다고, 내비게이션은 어차피 요즘에 휴대폰 보고 다니면 되니까, 네, 그럼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이런 거 자꾸 하나씩 넣으면서 가격 야금야금 올리지 말고, 가격을 올릴 거면은 기본기를 좀 충실하게 해서 이 좋은 엔진과 궁합해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좋은 경차를 많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너무 고맙겠다. 제발 모하비 더 마스터 같은 짓은 그만하자. 이거는 모하비 더 마스터랑 다를 바가 없는 껍데기만 바꾼 것 같다. 뭐 이 정도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스파크 협찬 좀 한번 해주세요. 네, 모닝 이거 최신 모닝 탄 김에 스파크도 한번 좀 리뷰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파크 협찬해 주실 수 있는 분들 꼭 연락 주시고요. 이 3기통 엔진이 아무리 좋더라도, 네, 지금 이런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네, 엔진 내부 코팅해주면 너무 좋겠죠. 네. 까만형이 이름 걸고 팔고 있는 MC2. 이 엔진의 윤활성이나 코팅을 해준다라는 그런 맥락에 있어서는 이미 너무 많이 검증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기통수가 작은 엔진들에는 사용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실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모터라인몰에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웃으면서 찾아뵙겠습니다.